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 뒤 북한은 JSA의 군사분 개선 근처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72시간 다리를 폐쇄하고 병력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순 사건 이후 북한 내부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김정하 전 북한군 장교 그리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 분석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북한군 병사가 넘어온 JS의 군사분 개선 근처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심은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또 다른 귀순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죠? 네, 북한으로서는 당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 한국 측에도 통보를 해야 되는 JSA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 지키고 있는 공동경비구역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마음대로 저렇게 한다는 거는 또 상당한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 함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국경에도 저런 함정을 많이 파놨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소위 특수구역이라는 곳곳, 정치범 수용소라는 그런 곳곳에 대체로 저런 함정을 많이 파고 그런데 인분 아니면 그 밑에다 창 같은 걸 이렇게 해내요. 그 함정이 빠지는 순간 사람이 즉사하게 생기는 그러한 함정을 파는 것이 좀 관례이거든요. 그 함정을 JS 안에도 그 공동구역 안에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 땅이 지네 혼자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또 허용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트위터에 저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끔 만든 그 유엔 측에도 솔직히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분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북한이 또 이번에도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여줬죠. 이런 도랑을 파거나 유엔 판문점 안에서 이런 그 시설물 같은 것을 할 때는 유엔사 허가를 받게 되는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귀순 병사가 그 지프차를 타고 넘어온 72시간 다리, 그 다리도 폐쇄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귀순을 막기 위한 사태로 봐야 될까요? 네, 당연한 것이죠. 지금 보면 북한 귀순 병사가 물론 바리케이트가 좀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통문식으로 아예 그냥 차량이 통과할 수 없도록 그런 시설물들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저 72시간 다리 같은 경우에는 도끼만행 사건 당시에 그 다리가 지금 현재 우리 측에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그 다리를 폐쇄하면서 72시간 만에 그들이 급작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유동인원이라거나 물자 통제보다도 당장 군무성원들이 군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측의 다리를 폐쇄하다 나니까 자기네 군무성원들이 한참 한 1시간 넘게 애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급작스레 만드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폐쇄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아예 못 다닐 수 없게 하는 그 폐쇄가 아니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직통으로 다닐 수 없게끔 그 가림막이를 했고 군무성원들은 지금 현재 그 다리로 근무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형학적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 북한이 JSA의 병력들 다 교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다 병력을 교체를 합니까? 100% 교체하는 게 원칙입니다. 북한이 그 병력 교체 그거는 이미 오래전 관례고요. 실제 함경북도에 있던 육군단 반테러 그 사건이 가장 주요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개 군단을 그때 통째로 교체했습니다. 통째로 교체하고 그때 김정일 친필 교시가 지시가 뭐라고 나왔냐면 6이라는 숫자를 없애버려라. 이래서 북한에 군단이 있는데 6군단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7군단, 8군단, 9군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관리가 있다시피 이번에 판문점 조치도 아마 심각하게 그들이 통째로 교체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교체함으로 해서 그 지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그들한테는 이전에 있던 조가 이렇게 넘어간 사태 때문에 너네를 교체한다라는 문제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또 다른 동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판문점에 있는 인원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지형을 알 정도쯤 되면 야 이젠 교체할 때 됐다 교체해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들이 지금 또 다른 탈북을 막기 위한 판문점에서의 귀순은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들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태를 모르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JSA에서 근무하는 게 북한군 병사들한테는
그 근무하는 게 좋은 일인가요? 아니면 무슨 특권 같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입니까? 예, 김일성 정치대학이라던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그들의 어떠한 이력이 항상 경력이 우리 파일이 따라다녀요. 간부 이력서 같은 거. JS에서 근무했다. 예, 그게 JS에서 근무했다. 특이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계교단 보위부장 직접 보위부 스파이로 이게 했다는 게 이게 빨간 줄로 또 계속 따라다니고 1993년 4월 25일 제가 입양이 되면서 김정일 친필 서한 받았다는 게 계속 이게 문서 서류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듯이 그들의 전반적인 서류에는 그 사람의 할아버지 때부터의 그 가게가 다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서류가 따라다닙니다. 간부 이력서처럼. 그러면 판문점에서 근무했다. 이거는 북한 안에서는 최고의 이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에 배치되는 것 자체를 아무나 쉽게 배치할 수가 없는 것이 북한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이번에 사태와 같이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뛰쳐넘어왔다. 이것은 저들이 아마 그들에 대한 관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북한은 내부적으로 귀순 사건 이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열흘이 넘었는데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을까요?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기순병 발생 사건이 났을 때 뭐 남한의 납치다, 조작극이다 이런 언급을 많이 했지만 뭐 지금은 보면 북한 자체가 JS에 있는 군인들은 당성도 훌륭하고 상당히 출신도 좋은 것으로 알려진 병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병사들이 탈북을 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알리지 않는 게 북한 입장에서 좋은 거겠죠. 그래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올 봄인가요? 중국에서 근무하던 북한 식당 종업원 10명 넘어왔잖아요. 그때 북한이 지금까지 올해 1년 내껏 계속 뭐라고 주장했을까? 납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납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을 넘은 거 전 세계가 지금 뻔히 보고 있잖아요. 탈북이라는 거. 탈북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납치했다, 뭐 강제로 끌어갔다, 막 이런 식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인데 이거는 지금 납치라고 말도 못하고 이게 빼지박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참 나서기가 뭐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역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정전협정 위반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총탄을 남쪽으로 발사했던 자체도 위반이고, 월선 위반도 있고, 특히 JSN 내에는 이제 화기 반입 규정이 있는데요. 9mm 권총탄이나 그 단발 기능만 가능한 연발 소총만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발 소총을 연발로 쐈죠. 880 자동 보총을. 그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 뭐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요. 보시면 이 김일성 이름이 있는 탑 앞에 그 중원조라고 하죠. 중원조가 가지는 사진을 한 장 보면 개물판이 좀 틀립니다. 이게 880 자동 보총 접철식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비어 있죠. 그리고 이제 철로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거는 감옥식으로 돼 있는 73식 대대 기관총입니다. 위력은 소총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중화기입니다. 이런 화기까지 북한군들이 거리낌 없이 JSN에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총과목 부분이 저 기관 총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울뚝 튀어나왔어요. 근데 실제 자동보총도 총과목이 있습니다. K의 자동보총도 총과목이 있는데 그 자동보총은 이게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울뚝 튀어나오지 않고 매끈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기관총이 맞고, 그리고 접철식 자동보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사진에 나오는 거는 좀 기념으로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방법이 다르지만 일반 군인들이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바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서, 그런데 지금 JS 그때 당시 사격 당시에 들고 나왔던 군인들이 접철식 자동보총을 그저 막 정신없이 들고 나온 군인 하나하고 편 자동보총을 들고 나온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에 나왔던 그 기관총은 이미 귀순병사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한 개 13명, 14명 정도의 병력, 추가 병력이 여기 우르르 와서 김일성 교시판 앞에 와서 있었거든요. 그때 그들이 기관총까지 들고 나왔는데 지금 진짜, 화면으로 그렇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바로 저 때 들고 나왔는데
진짜 우리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예. 어떻게 대응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다시 들어갔을 때 그때 저 무기가 등장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저 무기 자체가 저 JS 공동경비구역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JS의 교전 수칙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교전 수칙은 지금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영상에 또 보면은 북한군이 가방을 또 2개 메고 있어요. 예. 이게 보면 7호 발사관 로켓탄을 넣는 그런 가방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군이 로켓탄까지 JS의 공동경비에 반입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미 지금 유엔사가 얘기하고 있는 교전수칙은 이미 북한군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 교전수칙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지금 현실화 좀 시킬 필요 있다. 북한도 지키지 않는데 유엔사가 우리 보고 이런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화면을 봤습니다마는 그 북한에 있는 탈출 병사 뒤로 막 병사들이 나와서 사격하는 모습까지도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그 물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마는 거기 배치된 병사들의 사격 실력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저격수라고 생각하시고 네. 실제 특수부대에서 훈련했던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네. 저들이 사격 훈련 방법은 실제 사람을 모형이 아닌 사람을 놓고 그 머리 위에다 사과라던가 다른 물체 아니면 그 옆에다 다른 물체를 놓고 그걸 맞히는 방법의 사격술로서 그들이 사격술은 대단한 저격술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저 JS에서 이번에 사격 청송했을 때에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관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통이 된 건 오히려 더 치명상에서 더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먼 거리에서 그들의 사격 거리에 기준된 사격 거리에서 먼 거리 사격을 했더라면 그것이 몸속을 뚫고 들어오면서 그렇군요. 본격적인 내장 파열을 들어오면서 아마 기순병사는 소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맞은 것이 그냥 관통을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그렇군요.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우리 군의 대응이 좀 늦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군의 해명은 좀 이렇죠. 네. 처음에 국회에서 보고를 보면은 이제 CCTV가 사각지대였다. 그리고 기순병사가 낙엽에 있어서 발견을 하지 못했다. 뭐 했지만 유엔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CCTV 화면으로 북한군이 쓰러진 모습이 정확히 촬영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병사는 정말 낙엽에 거의 뒤덮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군이 오히려 이제 늦장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약간 이제 희석시켜서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닌가. 약간 거짓된 발표를 한 거죠. 약간 보면. 그러면서는 엄연히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JS 공동경비가 넓지 않은 구역입니다. 상당히 좁습니다. 영상에 그 병사가 넘어온까지 다 촬영이 됐어요. 근데도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16분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JS 내부의 경계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측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유엔 사령부는 뭐 적절한 조치였다고 얘기는 했는데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것, 뭐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72시간 다리 앞에 초소에서 북한군 이제 군용 치프가 이상 징후를 보여서 내려온 모습이 다 추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가지고 그 기준사 상황이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고요. 근데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런 기준사 상황임을 빨리 알아차렸다면 물론 그 판문점 뒤에 보면 우리가 증원부대가 있어요. JS를 담당한 부대원들이 투입돼서 그쪽에서 경계가 되고 있고 북한군이 만약 그거를 이제 지금 연발 사격한 이제 북한군이 우리 군 병력이 있다는 걸 인지를 했다면 과연 MDL을 월선하면서까지 그리고 거기서 그 앞에서 연발 사격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경고 사격까지 이루어졌다면 북한군 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뭐 MDL을 넘어오거나 이런 활동이 없었겠죠.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군도 우리 측에서 총탄이 나올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넘어왔다가 다시 그 회담장 뒤로 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모습은 보면 만약 이제 군의 대응이 좀 더 빨랐다면 정말 그 기순 병사가 총탄을 막는 일도 없었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도 말씀하신 경고 사격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경고 사격은
북한군을 조준하고 사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우리가 보면 자꾸 뭐 확전 위험 얘기하시는데 예. 우리가 보면 MDL에서 보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자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고 사격은 항상 경고 사격할 지점이 있어요. 북한군에 전혀 위해를 주지 않는 지역. 예. 탄이 피탄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 사격에 대한 좀 확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만약에 대응 사격을 했다면 네. 지금 확전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다면 북한군 병사들이 좀 주춤했을까요? 멈추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멈췄더라면 네. 저들이 대응 사격을 한 것은 어찌 보면 자기 동료, 이전에 자기 동료를 향해서 거침없이 순간적으로 격발기를 당겨고 방아쇠를 당긴 그 순간이 그 심정이 첫째로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도 있겠지만 예. 둘째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그 대응을 안 하면 본인들이 죽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 위한 생존의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측에서 만약 대형 사고를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사격을 멈췄다 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야 적들이 쏘는데 니네 도대체 뭐했냐? 장군님이 주신 담당과 배짱은 어디에 갔냐? 막 이런 예. 식으로 당적으로 막 문제를 걸고 되게 되면 그들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한 그들의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좀 가장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물론 우리 군 대형 사격의 문제도 있지만 네. 유엔 교전 규칙에 우리 측의 피해가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자의적 조치가 있을 수 없다는 교전 예. 규칙이 있습니다. 예. 군인은 철저하게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입니다. 예. 그러한 군인들에게 똑바로 된 인식을 주고 그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바로 대응을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자위권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번 교전 규칙의 수정 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냐. 예.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현장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은 정말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예. 그러한 군인들에 대한 격려는 좀 잃지 않게끔 그들이 그들이 뭔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끔 그 부모들도 지금 이 방송 다 벌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번에 그 귀순한 병사는 그 JS 경비부대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부대 소속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후방 지원부대라는 게 어떤 부대인가요? 자, 후방 지원부대라는 게 지금 경무부대가 한 개 중대가 까랑이 거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경중대가 한 4개 중대가 있고요. 예. 근데 이 경무가 바로 이 판문각을 전면으로 담당하는 경무중대고 예. 한 개 중대는 한 3개 소대 정도 가량으로 돼 있는데 특수성에 따라서 한 개 소대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본부가 그 뒤쪽에 있다는 소리고 이 판문각에 근무 나오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영상이 그 군인이 넘어온 다음에 10명이 나와서 우르르 모여있는 게 그게 바로 한 개 분대 가량입니다. 한 번 근무 나올 때 그 인원이라는 겁니다. 예. 그 인원이 교대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원이 근무 시간마다 한 분대가 하루 종일 계속 근무 설 수는 없고 며칠을 계속 근무 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근무 시간 북한 규정상 경비 근무 원칙이 2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2시간에 한 번씩 한 개 분대 가량이 하루를 근무 쓰게 되면 또 다음 교대가 나오고 또 다음 교대가 나오는 그 중대 본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차량이 초소 72시간 다리 앞에 초소까지 무사 통과를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 경무부대 소속이라는 거지 후방이라는 그 개념은 그 경무부에서 군단 쪽으로 정치 쪽으로 총정치국 쪽으로 이렇게 아예 그 썩 뒤에 있다는 후방이고 예. 후방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렇군요. 판문점 이 대표부의 소속인 거는 분명하다. 이 경무부 소속인 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방심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 JSA에서 이전에 이전에 좀 넘어왔던 상위 출신의 증언에도 보게 되면, 예. 저 72시간 다리 앞에 초소 이전에 그 안쪽에 단속 초소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저 판문각까지 가는데 단속 초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도 똑같거든요. 저 앞에까지 차량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대표부 소속밖에 차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화면에서 보는 저 찝차, 네네. 그 귀순 병사가 몰고 온 찝차는 뒤에 있는 후방 부대에서 계속 몰고 들어온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대표부의 그 본 지부에서 들어왔다고 봐야죠. 예. 앞에 나와 있는 판문각의 근무소는 군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초소를 항시적으로 가끔씩 드나들던 차량이기 네. 때문에 급하게
라이터 불까지 켜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급박한 상황인가, 저 안에 무슨 지휘관이 탔는가, 이렇게 해서 방심했다가 갑자기 차량이 틀면서 놀래서 그다음에 사격을 하면서 뒤쫓아온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CCTV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좀 말씀드리면 이 부대가 보면 우시포는 증원부대라고 부릅니다. 예. 소속은 이제 인민무력부 청정기획산. 인민무력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판문점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증원이 되는 부대들입니다. 인원 400명 규모로 되어 있고요. 옛날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킨 그 부대입니다. 그 부대고 이 부대의 무장을 보면 이제 박격포, 비반충포, 그리고 여러 가지 강한 화력을 또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대 규모를 보면 400명 규모, 화력으로 따지면 JS에 근무하는 우리 군을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순병사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이 완쾌는 안 됐습니다만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JSA 경비부대를 지원하는 그 후방 지원 부대 소속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그 귀순 동기 또 신원 파악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대원 자체들이 뭐냐면 특수훈련을 좀 받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특수부대가 훈련받기 때문에 그 의사분 이구정 교수님 치료할 때 보면 손이 아주 단단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아주 강한 훈련 받은 것 같다. 그럼 이 부대 소속이 맞는 것 같고 정황상으로 이 부대 소속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니까 이제 대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소속과 정확한 신원들은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병원에 있는 이 귀순 병사가 이것도 그 이국종 그 담당 전문의가 말씀한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그 소녀시대의 노래를 좋아한다. 또 미국 드라마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특히 운전병이 지금 이 군인이 맨 처음에 발생이 됐을 때부터 제가 YTN 처음부터 나와서 운전병이라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북한에서 내가 탈북 당시에 현 김책사단 정치위원이었습니다. 사단 정치위원이다 나니까 연대 정치위원 이때부터 차량이 있었고 거기 운전병이 항상 있는데 운전병은 거진 가족처럼 삽니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고위급 장교들의 비리 문제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운전병들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치부 그 누구도 모르게 내가 끄는 차량의 간부가 군단장이다 하면 운전병은 거진 군단장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의 자유로움이 좀 있고 외부에 출입하는 이익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전병이기 때문에 차량에 CD로 음악을 듣잖아요. 그때 자기 혼자 차량을 할 때는 한국 음악을 들으면서 다녔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 가장 민감한 반응도 했겠고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도 지금 최근에 내가 계속 이 방송 하면서도 저도 그 격전하고 그 군인이 막 죽을 힘 다해서 뛰어 넘어오는 거 보고 잠깐 감정이 막 울컥했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넘어왔던 그 시기가 아직도 공포거든요. 그리고 그런 악몽을 자주 꾼다고 이국종 교수님도 이 군인 악몽 꾸는 거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총격전 그거는 솔직히 사람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겪을 일입니까? 인생에 살아가면서 한 번이나 겪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을 이 군인이 이 어린 나이에 겪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는 필요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본인이 북한에서 듣던 한국 음악들 그 음악 한국에서 이게 한국이 맞는지 재확인 우리 탈북자들도 인천공항까지 와서 국정원까지 들어와서 우리 진짜 한국 맞지? 여기서 납치돼서 북한 가는 거 아니지? 이러고 재확인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로 해서 지금 더군다나 이런 노래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자유로운 심리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환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 귀순병사가 북한에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그 갤러퍼 또 테라칸 이런 걸 몰아봤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이게 생산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몰아봤을까요? 이 단종된 차량인데요.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 개성공단에 있었던 그 차량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중고차로 수입 한마디로 북한이 이제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는데 아마 과거에 개성공단에서 사용하던 차량들을 이제 북한이 이제 군용 지프로 사용한 것 같고요. 이번에 지프도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거의 보입니다. 베이징 자동차에서 만든 차량이고요. 그리고 봐서는 이제 북한도 이제 개성공단에서 사용하던 그런 찝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된 자동차가 그렇게 북한에 많지는 않겠죠.
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이제 북한을 다녀오신 이제 외신 기자분들 보면 예. 우리나라 현대에서 만든 버스가 또 다니고 있잖아요. 교통사 사용되고 있고 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귀순한 병사의 손이 빨래판처럼 단단하다. 네네. 담당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운전병이 왜 이렇게 손이 단단할까요? 운전병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그 차 수리를 아마 전문해준 정비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운전병들은 자기 차 수리를 자기가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북한의 운전병들 같은 경우는 그 정비소 따로 저거 돼 있는 게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첫째로 그 차량 부속을 본인이 직접 만지는 부분에서 운전병들 손이 대체로 좀 셉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자 말씀하시다시피 분석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전문 훈련하는 예. 그러한 훈련 시스템 그 틀 안에 있는데 대체로 전문 훈련병들보다도 운전병들은 조금 그런 훈련에서 좀 꾀를 부립니다. 근데 그만큼 본인의 체력 단련을 또 군인 스스로가 열심히 했다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예. 원래 운전병들을 우리가 북한에서는 노랑지라고 꾀돌이라고 하거든요. 예. 항상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서 뱀장어 같은 것들이 또 훈련해서 빠진다. 또 오늘 학습에서 빠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뭐 이 군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만큼 본인 자체의 훈련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사건이 북한 측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증원부대는 인민무력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이제 부대입니다. 예. 이런 부대에서 탈령이 났다는 자체는 상당히 북한군으로서 상당히 좀 심각한 일이라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게다가 이 병사가 뭐 음악을 이렇게 확성기 방송을 통해 음악을 듣고 하는 그걸 봤을 때는 지금 이쪽 부대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내부 정치 교육을 상당히 강화할 거로 생각되고요. 예. 뭐 그 지휘관 무책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북한은 이제 JS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서 지금보다 좀 더 엄중하게 예.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저도 북한에서 지금 이번 문제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예. 특히 이번 문제를 가지고 당 중앙에 있는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그 고위급 간부들이 더 흔들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을 그 군인을 온 대한민국이 지금 살렸잖아요. 예. 저것이 자유민주 세계의 우수리구나. 이것을 그들이 또 한번 감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또 하는 역풍이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하 전 북한군 장교 그리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 분석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